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데니얼쌤이에요. 뭔가 좀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네요. 15분.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이 읽는 시간. 여러분의 원서를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읽잖아요. 그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고 15분도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보는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준비한 원서가 15분 만에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데이 프로세스가 보통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4월부터 쭉 1년 동안 준비해 왔던 그 프로세스가 입학사정관들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15분, 아니면 뭐 어떤 곳은 더 많이 보는 곳도 있겠지만 그 정도 시간으로 이제 바라본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쓴 시간은 1년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나긴 태어났을 때부터 진짜 유의미한 스파이크, 그런 것들을 녹여내고 GPA, 그러니까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의 GPA, SAT 스코어, 여름방학 때마다 놀지 못하고 힘들게 SAT 학원을 가면서 SAT 성적을 만들어낸 그 노력,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 추천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단 몇 분 만에 입학사정관들이 보려면은,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한 번에 한눈에 사로잡기가 힘들겠죠. 그런데도 한눈에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하버드가 올해 합격률이 4.18%래, 혹은 컬럼비아가 올해 합격률이 몇 퍼센트래, 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시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인가? 그럼 합격률이 진짜 4.18%밖에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사실은. 지원서는 지역별로 배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스트에이시아, 뭐 UWC, 뭐 EC 아시아, 뭐 패시픽, 뭐 이런 식으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에 계시는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스트 에이시아 풀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학생들, 각각 다른 풀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백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이스트에이시아 풀 안에 수백 명밖에 없나요?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니라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GPA도 걸러내고 SAT도 걸러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걸러내고 보자면은 수백 명밖에 안 된다, 혹은 수십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그 이스트 에이시아 사정관이 한 시즌에 읽는 원서는 2,000건이 넘는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예일도 뭐 총 지원서에서 사정관이 뭐 25명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2,300개, 하버드 같은 경우도 검토하는 시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UNC 같은 경우는 이제 12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본질을 따져보자면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원서를 읽는 시간이 참 짧다. 그 안에 우리는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나요? 그 입학사정관들은 무언가를 보나요? 아카데믹한 것도 보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버드에서 소송이 있었죠. 소송에서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항상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버드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이 6가지의 점수 잣대로 표현을 한다. 그 학생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근데 그중에서 이스트에이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카데믹이나 이런 점들은 되게 다 높아요, 보통. 그러나 퍼스널 레이팅이 낮다고, 점수를 잘 못 받는다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 퍼스널 레이팅 같은 경우는 여기 4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에세이 추천서, 활동 기록, 인터뷰. 이 4가지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트 에이시아가 아닌 학생들과 비교해서.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다 만들어진
컨설팅을 해도 그 아이에 맞춘 컨설팅이 아닌 이미 정해진 토픽에 아이가 그냥 참여하는 그런 식의 컨설팅을 보통 들어가니까 학생마다 차별점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15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한 문장. 이 아이가 누군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가? 사실은 9학년 때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아이에 대해서 만들어 가면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쪽으로 지망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알아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맘때 11학년 2학기 때에 준비를 하는 것도 늦었지만 가능은 하니까 여러분 얼른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컨설턴트와 함께 본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15분 동안은 어떤 것을 보는지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떤 순서로 보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GPA라든지 SAT 스코어 뭐 이런 것들, 코스 난이도, 뭐 클래스 랭킹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걸러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정성적인 것들을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에세이로 아이의 진짜 모습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서로도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뿐만 아니라 그냥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도 퍼스널 레이팅이 페널티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학교를 여 5 가지 군으로 나눴어요. 아이비 홀리스틱한 그 학교 군이 있고요. 엘리트 스템 군이 있고 탑 프라이빗이 있고 또 퍼블릭 플래그십이 있고 퍼블릭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5 개의 항목으로 나눴고요. 각각의 학교 군마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사실 여기를 보시면은 예일과 스토니브룩 물론 예일이랑 스토니브룩이랑 비교가 할 수가 없는 학교긴 하겠지만 물론 그래도 스토니브룩도 좋은 학교예요. 그렇지만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합격률이 다르다. 동일한 학생이라도 서로의 합격률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노스이스턴이나 포덤 이 둘 학교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 쌓기의 ROI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설정을 하지 않고 한 방향의 스펙 쌓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학생의 프로필이 반복되어서 보이는 경향이 많다.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AT 스코어도 좋고 GPA도 많고 봉사 시간도 많고 근데 다 그냥 스템을 하려고 하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을 들었네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진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를 보여줘야 하는 뭔가 액티비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먼 앱 에세이도 써야 되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탑 티어 뭐 아이비나 엘리트 스템을 가려고 하는 건지 탑 프라이빗 스쿨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스테이트 혹은 플래그십 뭐 퍼블릭 스쿨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 이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11학년 2학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른 본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목표 티어를 먼저 정하고 스파이크를 만들고 전공과 정합성을 맞추고 서사 한 줄을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본인만의 스토리에 서사를 한 줄로 딱 설명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한 줄을 만들어라. 그리고 학업 베이스라인을 확보하라. 이거는 9학년에서 12학년 때까지 이미 확보가 된 거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 2IBL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2학년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9학년 때부터 11학년 때까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 블로그 베이스를 가운데다가 두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다 진행을 같이 하는, 저희는 그러한 아카데믹하면서도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지향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시그니처 파운데이션 더 랩 앤 그리고 1대1 튜터링까지 저희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일라 실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12데이 프로세스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토탈 케어 그리고 에세이 케어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토탈 케어 같은 경우는 학교 설정 그리고 에세이 첨삭도 무제한이고 타임라인 관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서 손을 떼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에세이 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최대 10개의 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 설정은 저희가 같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에세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퍼스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최대 5회 첨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최대 3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토탈 케어, 에세이 케어 각각 5명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한다기보다는 깔끔하게 덜어내면서 담백하게 이 학생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통계학자이잖아요. 통계를 기반으로 저희만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매트릭스에 아이가 어떻게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지, 합격률은 누구나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당신의 원서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몇 분 안에 어떤 규칙으로 읽히는지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요. 저희 2IB 에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할 줄 아는 컨설팅 회사라는 거죠.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돈을 벌려면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콜롬비아를 나와서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저희 2IB 에듀를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콜롬비아 데니얼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